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안면마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안면마비센터의 김용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여러분께 한번 본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교수입니다. 그동안 주로 안면마비를 한 40여 년 이렇게 치료했고 또 여러 환자분들의 경험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은 안면마비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침구학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전통의학 분야의 한국 대표 전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하시는 등 아주 여러 가지 분주하게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상당히 또 기대감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안면마비 하면 이 얼굴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정말 걱정을 하고 또 혹시 중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기가 쉬운데요.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면역 저하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또 안면마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경희의료원 채널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채팅방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질문을 하시면 김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채널에 경희의료원 채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안면마비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면마비는 어떤 증상일까요? 안면마비는 얼굴이 마비됐다는 거거든요. 얼굴은 주로 이제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얼굴이 삐뚤어지고 또 눈이 꽉 안 감기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질병을 치료하게 오면 이제 두려움이 있으세요. 얼굴 마비는. 왜냐하면 이 얼굴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이거 뇌와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중풍은 아닌가. 중풍 두렵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마비되면 평생 그걸 끌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풍이 아닌가 하고 어떤 분 가장이 한번 이런 마비가 생기면 온 가족이 다 오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중풍이냐 또 말초성으로 생기는 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중풍이 아닙니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되다 보면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환자분들은 언제 나요? 완치는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후유증 없이 날 수 있나요? 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치료도 안 했는데 선생님 재발 있다고 하는데 재발 어떻게 돼요? 나는 안 걸리겠죠? 그리고 뭘 먹어야 빨리 나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요? 그냥 너무 빨리 원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매일 침 맞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경희의료원 앱에 들어가셔서 이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채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안면마비의 원인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제 안면마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안화사다, 뭐 벨마비다, 중풍, 또 와사풍, 이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안면신경 마비라는 걸 벨마비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벨이라는 건 사람 의사 이름이에요. 의사가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벨마비라고 하고요. 안면신경이란 대뇌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됐다.
이제 그거를 이 현대적인 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옛날에는 얼굴 신경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타난 증상을 보고 이제 병명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완와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와사풍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구완와사 풀어보면 이거예요. 입구자에다가 눈 한자잖아요. 네.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 그리고 와사다는 건 삐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풍이라는 건 풍에 의해서. 마비가 됐다. 네. 이렇게 뻣뻣하다, 멍멍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풍이라는 것이 혈맥이라는 겉에 부분에서 침범을 해서 요건 맞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부위에 바람을 맞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풍이다 이러면은 중풍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고요. 여기서 생기는 와사풍은 그것과 달리 일종의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중추성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중추성이라는 것은 여기 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쪽의 뇌에서. 네. 그럼 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녹색으로 보이는 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요거는 반대편에서 오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은 잡히고 이 밑에서는 마비가 생긴 게 중추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말초성이 생긴 거는 요 부위에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로 녹색이 내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다 마비가 되니까 얼굴에 이마도 입도 코도 움직이지 않는 게 말초성.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지요. 네. 교수님, 지금 정남진 씨께서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면마비와 중풍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네. 처럼 안면마비라는 것은 일종의 말초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말초성 대뇌에서 나오는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라는 것이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어떤 신경의 변성이라든지 어딘가 눌려서 그 부위에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위에만 문제가 생겨갖고 얼굴이 마비가 된 경우고요. 중풍에 의한 경우는 이 안에 뇌혈관 자체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네. 신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요거를 감별하는 것은 이마에 주름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 요거는 중추성이고 네. 중풍이라고 볼 수 있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경우 이까지 다 마비가 된 건 말초성인 경우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면마비하고 중풍에 의한 안면마비하고는 어떤 것이 더 심하다 이런 건 없나요? 심하게, 어떻게 보면 심하면은 이 말초성이 더 심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뇌병변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뇌에서 생기는 중풍은 이런 얼굴 마비 외에도 편마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한쪽이 마비되고 묵먹한 이런 상색이 있는데, 이건 이제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람 맞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저 산에서 막 연기가 포렁포렁 나면 저기 불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중풍이라는 것도 바람 맞았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선 바람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게 나뭇가지가 꺾이죠. 그럼 한쪽이 마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째 뽑히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요걸 이제 풍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혹시 그 찬바람을 맞으면 입이 돌아가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에요. 바람을 맞아서 이런 안면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찬바람을 맞으면 입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계절이 제일 많이 생겨야 되죠? 찬바람이면 겨울이겠죠. 아무래도 겨울이겠죠.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환자분들이 오는 통계를 보면요.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거의 비슷해요. 여름에도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쏘잖아요. 네. 그리고 선풍기 바람 한쪽으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술 드시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죠. 시원하니까. 네, 예. 네, 네. 그래갖고 또 입이 돌아가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럼 진짜 바람,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또 이렇게 찬 바닥에 대는 거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찬 바람이 계속 한 곳에 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먹함이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마비감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된다고 해서 또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두 다 마비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날씨, 일교차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찬 음식도 마찬가지죠. 또 찬 음식 드시면 입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네. 그 음식은 위와 관련돼 있잖아요. 한의학에서 이 얼굴은 위와 관련돼 있는 경락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 찬 게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는 경락의 기운이 잘 안 돌아가니까 거기가 마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마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네. 그 체온은 우리의 면역력과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종의 감기 걸린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름에 냉면 같은 찬 음식도 드실 때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너무 차가우게 되면 혈액순환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임산부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임산부들도 아무래도 안면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주 중에서도 이제 이 임신 말기에 출산을 앞두고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안면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안면마비가 왔을 때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애한테는 영향이 그렇죠. 가지 않겠죠? 이거 유전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절대로 유전되는 거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임신하게 되면 약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안면마비가 오게 되면은 그 염증 같은 것들을 빨리 없애줘서 혈액순환을 좋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에 좋지 않고 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은 또 임신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침 치료는 네.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부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침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하고 또 침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이 병이 낫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조금 다른 경우보다 오래되는 좀 경우도 있지요. 기간이, 왜냐하면 네. 산후에는 산후조리 하잖아요. 네. 그래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좀 어렵죠.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주제 같습니다. 지금 한이성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이는 35살 남자입니다. 볼이랑 입가 쪽에 떨림이 계속되다가 점점 마비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안면마비 증상 말로만 들어봤지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안면마비 증상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이 한희성님께는 잠시 후에 아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치료 전에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입가에 떨림이 계속되다 마비가 심해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떨림하고 마비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아마 떨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먹먹한 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네. 떨림이 꼭 안면마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제 그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떨림이 계속되다가 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증상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또 질문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도 마비가 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상당히 네.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마비가 오고 풍이 오면 다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분이 오는 온다.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네네.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얼굴 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애들도 이런 병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병은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감기 걸리는 비슷한 바이러스니까 감기가 뭐 아이들은 안 오고 또 어른들만 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언제도 올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안면 마비이고요. 또 아이들은
침이나 이제 뜸이나 이제 한방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 주사 맞는 거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하잖아요. 네네. 또 침 맞는다 그러면 도망부터 가고 울기부터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직접 침을 놓는 아이들도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뭐 씩씩하게 맞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침 맞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런 경우는 레이저 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빛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료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바로 이제 정기 존내 사불가간이란 말이에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이런 질환들은 면역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기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네. 안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기운이 와도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면역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이러스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면역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잠을 못 자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안면마비가 이렇게 그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건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는데요. 상당히 면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자,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안면마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모든 점 질문을 하시면 교수님께서 상세히 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안면마비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그죠? 안면신경은 주로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요 신경을 지배해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얼굴에 표정이 안 져지는 거죠. 그러면 얼굴의 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냐면 주름을 올리는 거, 눈을 꼭 감는 거, 그 다음에 코를 찡긋한 거, 입을 이 하는 거.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이, 오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눈이 안 감겨요, 주름이 안 올라가요, 코가 찡긋한데요, 입이 안 벌어져요 하면서 제일 불편한 증상들은 뭐냐 하면 양치질 할 때, 물 마실 때 입이 새요. 물이 새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른 증상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주름 올라가지 않아요. 눈 안 감겨요. 코 찡긋한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별 감동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음식을 먹을 때 흘리고 양치질 할 때 물이 새고 또 물을 마실 때 흘립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게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요 신경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눈물이 안 나서 껄끄러운 분도 있고요. 혀의 앞에 3분의 2가 요 신경이 지나가요. 요 앞에 부위가 맛이 좀 이상하다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요 질환들이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이다 보니까 요 부위에 안면신경이 지나간 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위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귀 뒤쪽이 되게 아프면서 신경이 이렇게 마비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대개 발병에서는 첫날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이 하루, 이틀, 3일 진행이 돼요. 처음에 아침에는 눈이 좀, 뭐 이상하다 하다가 오후가 되면 눈이 안 감각이고 점점 불편해져서 마비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귀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귀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는 의학적인 용어고요. 환자분들이 직접 표현하는 건 뭐냐. 선생님, 그 라디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텔레비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지금 이 유튜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심한 경우는 귀에서 막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안면 전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귀에서 그렇게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면 그것도 안면마비로 일단은 안면마비가 운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많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귀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아니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현상, 아주 예민하게 들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원인으로 보면 일종의 감기 걸리는 비슷한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외에도 요 얼굴 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다 얼굴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처럼 종양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점점 지나면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얼굴 신경이거든요. 네. 여기를 눌러버리면 신경이 우리가 이제 손을 이 손목을 이렇게 꾹 쥐면 여기가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압박이 되면 이런 신경들이 마비가 생기고 요거는 아무래도 종양이 있는 경우는 점점 심해지게 되겠죠. 치료를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급성적으로 쳐야 될 것이 이게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집이 생기는 건 대상포진이거든요. 네. 그 대상포진으로 생기는 것은 이게 마비가 될 때 아주 귀 뒤쪽에 여기 통증이 생겨버리죠. 엄청나게 심한 통증이 생기고요.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바이러스 일종의 대상포진균이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뇌까지도 침범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급성적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른 안면신경보다 좀 예후가 안 좋아요. 신경 자체가 손상을 네.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요. 햇님이라는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남아있는데요. 비대칭도 남아있고 얼굴 양쪽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래된 안면마비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요 치료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면마비 증상들은 이 무슨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안면신경이 많이 침범되는 경우는 그만큼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 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얼굴이 비대칭되거나 또는 막 덩어리처럼 움직여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후유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리 오래된 질환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시면 증상들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진 마시고요. 네. 햇님 씨는 계속 방송을 좀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면마비 증세가 있을 때 검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방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면 이제 한방 치료는 마비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비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연약해서 생겼는지, 특히 면역력이 어디가 약했는지, 스트레스가 관련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급여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려 되고요. 먼저 양도락 검사라고 해서 경락 기능 검사예요. 네. 여기 보면은 12개의 경락이 있거든요. 1년이 12달 있듯이 우리 몸에도 12개의 경락이 있어요. 네. 요 경락의 기운들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여기 붉은색으로 나온 게 평균치고요. 요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이죠. 대개인데 안면마비가 있는 분들은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마음과 관련돼 있는 경락의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담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 쓰고 잠 못 자는 거거든요. 네. 요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나 또는 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맥진이죠.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가면 이렇게 맥을 딱 짚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면 이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손에다가 맥을 짚어서 맥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깊이 느껴지는지, 모양은 어떤지, 매끄러운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기계화해서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을 또 맥진을 해보게 되고요. 맥을 짚고도 안면마비를 검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안면마비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요거 맥을 태워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전신적인 조절하기 위해서 맥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양면 경락 기능 검사라는 건 쉽게 하면 스트레스 검사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어떤 불균형들이 있는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왔겠다 해서 안면마비 치료는 1차적으로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체열 촬영은 체표 온도를 보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왼쪽 같은 경우 마비가 된 거거든요. 오른쪽에 비교해서 좀 색깔이 푸른 기질이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벌건 붓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이쪽은 그만큼 줄어들었죠. 왼쪽에 마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요걸 통해서 이러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따뜻하게 찜질 같은 거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마비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내 몸의 전신적인 상태가 어떻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확인하니까 그냥 단순히 안면마비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면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들을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방 검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아서 한방 검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현님 질문을 하셨어요. 78세 남성입니다. 6년 전부터 미각을 잃고 음식맛, 감칠맛을 모르고 냄새도 못 맡아 이비인후과 검진 결과 후각신경이 죽었고 재생 불가능하다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 안면마비하고 상관이 있으실까요? 안면마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저거는 이제 대뇌 신경 중에 이제 후각신경도 있고 미각신경도 있는데 후각신경이라는 건 1차적인 감각이거든요. 네. 냄새가 동물적인 어떤 1차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 후각신경과 관련 있는 코에 있는 부분들을 자극을 계속 해주게 되면 네. 그 신경들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침을 좀 맞는 경우도 도움을 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압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코 있죠, 코. 네. 콧방울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그 바깥쪽하고 여기 코에 주름 있죠. 네. 그 부위를 바깥쪽 이렇게 만나는 점. 네. 그 볼록 튀어나온 부위의 가운데 부분하고 요 주름이 만나는 요 지점. 네. 그 부위를 계속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누를 때도 가만 누르지 마시고요. 가만히 대고 있다가 점점 세게 누르는 거예요. 5초 정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서 가장 힘이 들어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고 살짝 뛰고. 그 다음에 3초 정도 대고 있다가 꼭 5초 정도 누르고 그 다음에 2초 동안 살짝 뛰고 요렇게 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요 후각신경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후각신경이 마비된 분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한번 그 부위에다가 주기적으로 지압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어요. 네, 누를 때 그 세기를 아플 정도로 꽉 누르나요? 뻐근한 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꽉 누르는 게 아니고요. 점점 세게 눌러서 5초 되는 부분에서 가장 뻐근하게 느낄 때까지 놓고 그래서 살짝 뛰어야지 이렇게 확 뛰지 말고요. 살짝 뛰었다가 그 온기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가 다시 5초 누르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안면마비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셨는데요. 그렇죠. 얼굴 마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는 내가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치료하는데 상당히 큰 동기가 되거든요. 얼굴은 본인이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거울 보고 확인해 보고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네. 마비가 되면 이제 주름이 안 올라가고 입이 안 움직이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1cm예요. 그거를 4등분 하니까 하나의 눈곱이 0.25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요게 부위를 여기가 마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네. 요 눈썹 있는 부위 있잖아요. 눈동자 정 가운데서 요 부위에다 대고 주름을 올려보면 요 눈썹 끝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네. 요게 1, 2, 3, 4점. 요 4점 만점이고 입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비가 되면 여기 됐다가 2 해보시면 요 끝이 닿는 부위. 그래서 두 개 8점 만점이에요. 네. 그게 8점 만점이면 요게 8점 만점에 8점이니까 100점이죠. 이건 거의 회복된 거고 7이면 80%. 요렇게 해서 요것들을 평가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네. 김제니 씨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생긴 안면마비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선천적으로도 생깁니까? 선천적으로 생겼다, 날 때부터 생겼다는 것은 이제 기형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신경이 뭔가 압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들은 압박이 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지 않는 한 그 증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선천적으로 생긴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긴가를 확인해 보시면 네. 그것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안내방송이 잠깐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금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안면마비 환자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실험해보는 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환자를 위한 1, 2, 3이라고 이렇게 법칙을 정해 주셨어요. 네, 1, 2, 3 법칙이에요. 1, 2, 3. 저희가 네.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요를 룰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압박된 것들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신경이 변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회복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길게는 48시간. 네. 아니, 마비가 생기면 빨리 요로 해서 압박되는 것들을 풀어주라는 의미로 하루 내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렇죠. 일단 이거 뭐 내 되겠군요. 피곤해서 그랬지 괜찮겠지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얼굴이 먹먹하고 뻣뻣하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염증이 생겨 점점 부으면서 압박해 버릴 수가 있고 그게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변성이 생기기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투의 투는 뭐냐면 2주 이내 빠른 회복이에요. 마비 환자들을 회복되는 걸 보면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들은 2주 내에 이 이마의 주름이 올라가요. 네. 이마의 주름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신경 압박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2주 안에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3개월 내에 후유증 없이 완전히 치료하는 이런 형태에서 1, 2, 3 법칙을 저희가 만들고 또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면 마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 환자를 위한 1, 2, 3 법칙 좀 꼭 이렇게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죠. 네. 되게 한방에서 고전적으로 옛날에 나오는 말이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뜸이고 그 다음에 약이다 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의 효과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뜸이고 그 다음에 약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침 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안면 마비 때 특히 마비 질환일 때는 활용을 해보고요. 뜸 치료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마비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온열 자극을 준다. 이렇게 있고요. 뜸이라는 거는 쉽게 지금 이렇게 하면 온열 자극이거든요. 예전에는 온열 자극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쑥뜸 같은 것들을 태워서 온열 자극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전신적인 기능들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1주 내에 또는 2주, 3개월, 6개월, 길게 보면 이제 6개월까지 이렇게 보지만 저희는 하루 이틀 내에 2주,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텀을 보고요. 이런 급성기 시대에는 우리가 침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또는 부항 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귀 뒤쪽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귀 뒤쪽에 아픈 부분에 염증 같은 것들을 좀 줄이고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공요법들 같이도 하고 또 전기적인 자극을 줘요.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침 놓고 그 위에다 전기 자극을 자극해서 근육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등이 또 많이 결릴 수 있기 때문에 부항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유증기가 되면 이제 매선 치료 같은 것들도 네. 우리가 안면 성형 같은 데 쓰잖아요. 네네. 주름 있고 이럴 때 쓰는 요런 후유증기에는 요런 치료들을 각각 하게 되지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희대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김용석 교수님과 함께 얼굴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법 등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유튜브 어플에서 경희의료원 채널을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생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랜선 건강교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또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침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침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침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고요. 마비 질환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거든요. 침을 치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침을 치료하게 되면 침 놓는 자리들은 대부분 혈관하고 신경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거든요. 마비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자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마비면 얼굴에다가 침을 맞나요? 그렇죠. 얼굴 마비된 쪽에다 침을 놓지만 또한 손과 발에도 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굴과 관련돼 있는 경락이 위와 결는 경락인데 네. 그게 손과 발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에도 침을 놔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손과 발에다가 침을 넣으면 왜 얼굴마비인데 손과 발에다 침을 넣느냐고 이렇게 네, 말씀을 다 하시지만 연결이 돼 그 있군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침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침을 찌르면 자극이 가잖아요. 이러면 신경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빨리 회복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을 빨리 낫고 싶어서 매일 맞았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개 이제 이 병 자체가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서 회복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침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부분 빨리 낫고 싶어서 선생님 오늘 매일도 올게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많아요. 환자가 예, 빨리 되면. 낫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체력적으로 좀 받쳐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매일 와서 침 맞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지치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틀에 한 번 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상당히 그러면 많거든요. 얼마 만에 맞아야 돼 가장 좋을까요? 초기에는 매일 맞는 것도 도움을 되지만요.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 맞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침을 찌른다는 얘기는 그 조직이 찌름과 동시에 손상이 되고 변화가 되잖아요. 네네. 조직이. 그럼 걔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찌르면 그 조직이 손상이 계속 되겠지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회복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틀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침을 맞는 게 좋고요. 또 침 맞으면서 전기 자극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은 안 움직이니까, 그죠? 안 움직이니까 이마에다 주름에 올려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쪽이 탁탁 움직여서 네. 신경한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너무 강하게 해갖고 막 튕겨지게끔 하고 아파도 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회복되는 데에서 과흥분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경련 같은 것들이 생길 네. 수가 있어요. 또 침을 많이 맞으면 좋을 수 있더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저 침 놓을 수 있는 데는 다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부위를 많이 넓게. 놓을 수 있는데 다 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힘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한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극이 신경한테는 이렇게 움직이구나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침 치료를 받다 보면 부작용이나 또는 중독 같은 증세는 없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에 약은 이거 먹으면 부작용도 있고 또는 약은 먹으면 중독되는데 침은 중독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은 절대 그런 게 없고요. 네. 오히려 중독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부작용이 굳이 있다면 얼굴에 혈관이 찔려져서 피가 나서 약간 멍이 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이지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데 손상을 주는 그런 작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한중 씨께서 질문을 해주셨죠. 조금 글씨를 키워주실까요? 안면마비로 입원 치료 후에 퇴원을 해서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치료 중 반신, 우측의 몸의 절반이 머리펌에서 정확히 누가 나눈 것 같이 딱 절반만 차게 느껴져서 아내에게 만져보라면 양쪽이 같은 온도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느끼기에 체온이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그리고 전기가 찌릿이 느껴지며 특히 따뜻한 것을 만질 때 더 심하게 전기가 오는데요. 이럴 때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증상으로 보면요, 안면마비가 말초성으로 생긴 것보다는 네. 반신의 어떤 저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뇌 중에서도요, 이 감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뭔가 손상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면마비는 아닙니까? 안면마비는 얼굴이 마비됐으니까 안면마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중추성 안면마비인 경우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풍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풍하면 반쪽이 마비돼서 운동이 안 되는 이런 마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정되는 분 같은 경우는 감각을 관련하는 부위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마비감보다는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한쪽이 쩌릿하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온도 차이가 네. 실제적으로 온도는 차이가 안 네, 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머리 쪽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단순히 안면마비로 생겼다면 말초성으로 생겼다면 반신의 저런 현상들은 나타나지는 않지요. 네. 그러니까 뇌를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뇌를 한번 되겠다. 검사해 보시는 게 됐고요. 저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비감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마비감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고 지나셨을 수도 있었어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또 한방에 한약 치료가 있죠. 그렇죠. 한약도 이제 쓰게 되죠. 네. 한약을 쓰게 되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안면마비가 생기게 되면 48시간 내에 급성적인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양약, 의과적인 치료를 같이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거든요. 네. 그 약을 쓰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갖고 염증색이 되어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이제 붓는 것들을 빨리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쓰시는 게 좋겠고요. 굳이 그러면 한약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병이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신적인 어떤 몸의 불균형들을 조절시켜주는 의미로 한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병이 있는 국소적인 부위에 양약을 쓰고 그 병이 발생된 내 몸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조절하는 의미로 한약을 쓰시면 네. 이 스테로이드와 구변이 될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러다 보면 마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신적인 기능들도 아울러서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대개 보면 얼굴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과로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잠 못 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신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안면마비가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정시켜주고 또 전신적인 기능을 좋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잠을 좀 푹 주무시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증강해서 아무래도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신경의 독소들을 나쁜 것들이 이게 제거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셔요. 그래서 저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게 얼굴이 마비되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그렇죠. 맨날 거울 보고 우세요. 그죠? 본인 얼굴 못 보고 이제 거울로 보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네. 또 내가 이 큰 병은 아닌가 또 뭐 전염되는 건 아닌가 흉처럼 생겨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죄책감도 느끼는 분도 있어요. 왜 나는 그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냐 이렇게 하시는 내가 분들 뭐 큰 잘못을 그렇죠, 저질렀나, 그렇죠. 이렇게요. 그런 분도 네.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맨날 우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걱정이 되니까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 푹 주무시라고. 네. 하루 걱정하고 하루 울면 일주일 더 늦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 병은 말초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시면 거의 회복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다가 병을 더 키워지는 경우가 있죠. 자, 스프링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주셨습니다. 전 작년 10월 말 오른쪽 안면마비로 한의원을 다니면서 조기에 치료가 되었으나 지금도 가끔 음식을 먹고 나면 주로 왼쪽으로 머리부터 얼굴, 특히 귀 뒤쪽으로 먹먹하고 조이는 느낌이 심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음식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다고요? 네, 저 증상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느냐, 음식 먹고 나서 생기느냐, 이제 요거 차이인 거예요. 네. 얼굴 마비로 생기는 후유증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눈물도 그냥 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악어 눈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얼굴 자체가 약간 먹먹하고 조이는 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찡그리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상을 보면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얼굴 또는 귀 뒤쪽이 조이는 느낌이 난다로 보면 이건 음식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안면마비를 위한 자가요법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안면마비는 저절로 낫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대개 보면 약 먹고 침 맞으면 저절로 낫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사실 문제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눈이 안 감기잖아요. 네. 눈이 항상 떠 있으면 먼지 같은 게 딱 들어오죠. 건조해지니까요. 그럼 먼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하거나 눈물이 있어서 얘를 씻어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요 안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럼 염증이 생기죠. 네네.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얼굴은 다 좋아졌는데 시력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각막에 손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인공 눈물을 넣어서 씻어 주셔야 되고요. 또 눈이 안 감기니까 안대 같은 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얼굴도 마찬가지로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자가 운동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표정 짓는 운동법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찜질해요. 아까 적외선 체열 촬영에서 보셨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 자체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가 운동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게 지금 저희 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운동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안면신경은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근육들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마비가 되면 얼굴에 표정이 안 지어지겠죠. 그럼 얼굴이 사람이 짓는 표정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00개 이상일 것 같아요. 네, 우리 5만 상을 찌푸린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 에, 이, 오, 우 네. 해서 입 운동도 하시고요. 주름 올려주는 운동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운동법은요. 딱 4가지예요. 네. 쉬운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갖다 대 여기가 마비 같다고 생각을 하면요. 네. 이마부터예요. 네. 이마, 코, 주름, 입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움직이는 데가 손을 갖다 대요. 그리고 주름을 올리세요 그러면 이쪽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요렇게 갖다 대는 순간 요 신경한테 너 지금 움직여 하는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비된 곳에 그렇죠. 손을 대고. 갖다 대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올리라. 올려주는. 네. 그러면 신경한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코 찡긋하게 안 되잖아요. 찡긋해서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네,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군요. 그 동작만큼만. 네. 그 다음에 이 할 때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마비가 이렇게 처지는 마비예요.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주름, 코, 입 이렇게 올려주는 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성들 얼굴 마사지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네요. 예, 그런 네. 식으로 해주는데 요거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대고 올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튜브에 경희대 랜선 건강교실로 들어오셔서 그 랜선 건강교실 채팅창으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면 마비에 대해서 김용석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가 그 요법도 운동 요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할까요? 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개 말씀드린 대로 얼굴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이틀 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점점 나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마비가 된 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연로하신 2주 이상이 걸리나요? 이상 걸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나 혈압, 당뇨 있는, 이런 분들은
혈관 자체에 영향이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귀 뒤에 통증이 오랫동안 됐다. 네. 이 뒤에 통증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염증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신경 변성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귀 뒤에 통증이 오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맛이 이상하거나 눈이 건조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다른 부분보다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안면 마비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재발이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재발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7 내지 8% 얘기하는데 이것도 7년 내지 8년 요 정도의 7, 8%는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 네. 그러면 또 어느 쪽이 생기냐? 같은 네. 쪽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쪽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비가 한번 생긴 분들 같으면요. 얼굴이 뻣뻣하면 또 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죠. 두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했듯이 얼굴만 뻣뻣해도 이거 마비 오는 거 아닌가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발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같은 쪽, 다른 쪽은 아무 쪽이나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난다고 마비가 생긴다고 그게 더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가족욕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삼형제가 모두 다 안면마비가 생겼어요. 저런. 제일 먼저 큰 형이 마비가 생겼어요. 네. 그러고 나서 큰 형이 다 치료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가 걸렸어요. 둘째가 마비가 와서 걸렸어요. 그 둘째가 다 치료됐어요. 근데 셋째가 또 마비가 왔어요. 그 셋째가 다 마비가 풀리니까 또 큰형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저한테 다 치료 받으셔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저한테 달려오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의 유전인가요? 유전적인 부분도 아예 뭐 배제할 수 않을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이아나 브라운이 레이디 진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입 왼쪽이 계속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식사할 때 계속 밥풀을 흘립니다. 혹시 안면마비 증상일까요? 네, 마비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벌겋게 부풀어 오진 않고요. 뭔가 이제 알레르기처럼 과민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으면 어떻겠어요?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식사할 때 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생겨서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마비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디 지니 씨 닉네임 쓰시는 분 답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안면마비 이제 치료도 다 했는데 나중에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아까 이제 후유증 때문에 걱정하신 분 제가 지금 이제 답변을 네, 드세요. 네.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안면마비 후유증은 안면마비 환자들이 잘 치료해도 한 30% 정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한 5% 정도는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들은 연합운동과 구축과 경련, 악어 눈물 또는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안면마비 후유증이거든요. 네. 마비는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이런 연합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합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근육을 움직일 때 덩어리째 움직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름을 올리라 그러면 주름만 이렇게 딱 올려야 되는데 주름이 올리는 게 아니라 입도 같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같이. 이 하면 이만 움직이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감겨지는 거예요. 네. 덩어리째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신경의 그림에도 보셨지만 이마에 움직이는 거, 코에 움직이는 거, 입에 움직이는 게 다 분지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 막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마 주름살아 움직이려 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움직이려고 애를 쓰면 여기만 움직여 다른 데 힘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을 쓰는 거잖아요. 온몸을 다 흔드는 거죠. 그러면 신경이 회복될 때 요렇게 움직여지는 신경이 이 입으로 움직이는 신경까지 같이 덩어리째 움직여지는 네. 혼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운동할 때 손을 대고 요렇게 표정을 지은다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면마비 연합운동이 생기는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후유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표정을 짓는 운동을 천천히 해서 이런
덩어리 쪽에 움직이는 연합 운동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서 고신경들을 재활시켜주고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형태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축이라는 건 이런 부위에 많이 생겨요. 구축? 예, 코 있는 이쪽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입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근육이거든요. 네. 이 콧망울 양 옆에 하고 요 눈동자 밑에 요 부위에 보면 요런 만비 환자들은 여기가 구축이 되면서 누르면 아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풀어주는 네. 형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천천히 거울 보면서 땡기지 않게 네. 재활 운동 해주시는 게 이제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하는 거고요. 네. 후유증은 치료하면 한 만큼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본인이 운동을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잠시 후에 주시고요. 이 안면마비센터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안면마비센터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2주간 집중 프로그램이라는 데 있고요. 이제 네. 외래로 치료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모두 다 물어보죠. 이걸 한의학에서는 사진이라고 해서 망문문절이라는데 말이 어렵죠. 망문문절. 환자분들 보고 관찰하고 맥을 짚고 환자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락이라든지 맥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또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네. 그리고 환자분들 설명하고 침치료, 전기치료, 때로는 약침치료, 부항치료,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치료도 하고 초기에는 양방치료 같이 겸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도 쓰고 한약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공눈물이라든지 쑥진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공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네. 테이핑이라든지 자가운동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손상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근전도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2주 안에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안면마비가 왔다 했을 때 안면마비센터에 입원을 해서 2주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요 치료 기간은요, 일반적으로 하면 6주 내지 8주 정도 걸리는데, 2주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집중을 하게 되면 빨리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러면 후유증 이분은 없이. 2주 지나고 나서는 퇴원을 하시고 나서 태어나서 외래로 치료를 하시면 좋겠죠. 네. 지금 안면마비 증세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저렇게 2주간 입원을 하면 치료가 되겠구나는 어떤 희망도 있으실 그렇죠. 것 집중적으로 같네요. 관리하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훨씬 더 네. 좋고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안면마비센터에 2주간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치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동안 내가 너무 심신적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 이것들을 그렇죠. 조금 더 완화시키면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마음도 안정시키고 이러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입원을 권하죠.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싼 건 아닐까요? 급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비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환자와 또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네. 또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한 분 더 저에게 질문 받아볼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분 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면마비에 대해서 치료법 등 운동법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계시겠죠?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네, 많은 많이 환자들 하셨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저의 치료에 어떤 그 부분을 많은 도움을 주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네. 2년간 안면마비 치료를 했는데 변화가 없던 환자예요. 2년 동안이나. 네. 네. 2년 동안 정말 꼼짝도 안 했어요. 안면마비 열심히 제가 치료했는데 네. 저렇게 2년 동안 변화가 없이 그래도 환자가 오면 의사 입장에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치료했는데 어느 날 확 갑자기 마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안면마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2년 치료하다가 변화가 없어서 어느 순간에 확 좋아지고 나니까 장모님이 보약 좀 먹어라 해갖고 보약 처방까지 받아갔던 그런 환자. 이런 환자가 치료돼서 회복도 좋지만 저한테도 치료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줬던 환자고요. 네. 또 하나는 종양으로 의심됐던 환자분이에요. 마비가 점점 심해져서 더 회복이 안 되고 증상이 더 악화된 환자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네. 한번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이려 정상적인 안면마비가 아니고 종양이 점점 커져 이런 증상이 생긴 거다 생각을 해서 안면마비를 검사를 MRI 검사했더니 종양이었고 수술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았던 환자들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성형 수술해서 또는 치과 수술하고 마비가 왔던 환자들이 있고요.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서 마취가 덜 풀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치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치료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비가 회복이 돼서 돌아가셨던 분들도 그렇군요. 많고.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분 더 받아볼게요, 네. 교수님. 박병근 씨, 안면마비 예방과 치료를 위한 습성, 또 음식 섭취 주의사항,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말씀해 근데 이게 주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왜냐면 마비 환자들이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병은 아무리 치료하는 거 중요하지만 병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안 생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이러스 감염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겨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은 과로한 거. 네. 무리한 거, 육체적으로 과로한 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잠 못 잔 거, 그 다음에 식사 너무 안 한 거, 운동 너무 안 한 거.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 해주고, 음식은 찬 거를 피하고 가급적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얼굴 같은 경우는 가급적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 같은 걸 해주시고요. 네. 얼굴에 윤이 남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다 얼굴에 마사지도 좀 그렇죠. 신경 얼굴에 써주시면.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안면마비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부분을 교수님 덕분에 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경희대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김용석 교수님과 함께 또 안면과 중풍과의 상관관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